자, 미지수가 두 개인 연립 2차 방정식. 자, 제목이 긴데, 긴 제목을 다 이해하셔야 돼요. 일단, 미지수다라고 하는 게 뭐야, 우리? X, Y, Z. 우리 수학에서 미지수. 상수다 그러면 A, B, C야. 미지수하고 상수의 차이는 알죠? 미지수는 뭐고 상수는 뭐야? 미지수 정의되어 있지 않아. 맞아, 맞아. 미지의 숫자인 거야. 정해지지 않은. 상수는. 그 상수는 그 시계는 정해진 수인 거야. 그 시계. 상수는 변하지 않는 수야. 항상 일정한 숫자야. 그런데 아직 그게 얼마인지 모르. 미지수는 거기에 어떤 수든 막 들어가는 거야. 하나의 시계에서도. 그래서 x, y, z다. 미지수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야. x 더하기 2, y는 5. x하고 y는 1,2도 되고 3,1도 되고 여러 개가 되는 거야. 여러 개. 그런데 만약에 x 더하기 a, y는 5를 만족하는 어떤 하나의 해가 1,2야. 그러면 이때 a는 2로 하나가 정해지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게 미지수하고 상수의 뜻인 거야. 물어보길 잘했슈? 미지수하고 상수의 뜻을 알고 있어야 돼. 그래서 뭐 각종 커뮤니티에서 이런 말들을 많이 해. 수학적 용어 같이 해가지고 그 아이가 그렇게 행동하는 거는 상수지. 뭔 뜻이야? 걔는 항상 그래 왔어 이런 뜻이야. 걔가 그렇게 하는 건 상수야. 변하지 않는 값이야. 걔가 그렇게 하는 행동은 그동안 해왔던 걸로 봐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그래 왔다. 그렇게 할 것이다. 그런 거 이제 상수라고 표현을 해. 커뮤니티 표현을 할 때. 누가 어떻게 할지는 미지수지. 그건 뭐야? 그건 모르는 거지. 예측 불가인 거야. 이런 뜻인 거야. 자, 그러면 미지수가 두 개래요. 두 개. 그러면 우리가 미지수에서 x나 y나 z를 주로 많이 쓰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x, y를 가지고 연립 방정식 중에 우리는 연립 1차 방정식까지는 봤다. 그러면 미지수 두 개인 연립 1차 방정식은 이렇게 생긴 걸 대표로 씁니다. 자, 어떤 형태인지 A, B, C 써 있어도 기억은 납니까? 뭐 쓴 건지는 알겠니? 그럼 얘 가지고 어떻게 푸는 거였니? 가감법, 대입법. 둘이 더하기나 빼기를 통해서 문자 하나 소거하는 게 가감법. Y는, X는 변형해서 넣는 게 대입법. 그러면 요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에서 그 해법으로 해를 구하는 방법으로 가감법과 대입법이라고 하는 걸 주로 쓰는데 이게 어떻게 변형되느냐? 이제 미지수가 두 개인 연립 2차로 바뀌었대. 뭐가 달라진 거야? 미지수 종류는 똑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연립 방정식인데 차수가 2차가 됐다는 얘기는 차수가 2차가 된 건 두 개 중에 최고차항인 2차항이 들어가 있는 식이 등장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연립 2차 방정식은 크게 두 가지의 형태가 있어요. 하나는 1차 방정식과 2차 방정식을 연립한 거. 또 하나는 2차 방정식과 2차 방정식을 연립한 두 가지 형태를 보겠다. 그러면 이렇게 생긴 형태를 미지수가 두 개인 연립 2차 방정식이에요 라고 불러. 자, 일단 이름에 대해서 이해됐습니까? 그런데 이런 형태를 우리가 처음 보는 게 아니야. 공식 명칭이 지금 나온 거지 앞에서 해봤거든. 그 해봤던 것들이 사실은 이제 공식적으로 다루게 되는 내용들인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을 우리가 일반적인 가항 방정식이라고 부르는데 거기서 풀 때도 3차 방정식에서 대입하면 0되는 1차를 찾은 다음에 나머지 2차 방정식은 우리 2차 방정식에 알고 있던 인수분해나 근해 공식으로 풀었었지. 즉 3차 방정식 안에 2차 방정식이 있어. 선생님이 이런 말을 했었거든. 기억나? 그러면 연립 2차 방정식 안에 누가 있겠어? 연립 1차 방정식이 있는 거야. 기본 해법. 그러면 이 안에서도 가감법과 대입법을 기본 해법으로 가져갑니다. 그럼 가감법, 대입법이라고 하는 것은 얘가 제일 중요한 핵심 키워드는 뭐냐 하면 문자 하나를 소거합니다. 이게 얘네들의 역할인 거야. 가감법과 대입법을 통해서. 문자 하나를 소거한다는 게 무슨 뜻이야? 소거. 문자 하나 없애는 거야. 그럼 문자 하나 없앴더니 문자 몇 개 남았어?
문자가 하나 나오지. 그러니까 우리가 다룰 수 있는 얘는 가감법과 대입법을 통해서 문자를 하나 소거하면 어떤 식이 나와? 문자가 하나인 1차 방정식이 나오는 거야. 그럼 얘네들은 문자 하나 소거하면 누가 나오겠어? 문자 종류가 하나인 2차 방정식이 나오는 거야. 그게 그게 다른 거야. 그거만 다른 거야. 자, 그러면 우리는 여전히 최고 목적은 뭐다? 미지수가 두 개이기 때문에 하나를 소거하는 게 최고 목적이다. 그래야 우리가 아는 해법을 가져온다. 그건 거야. 자, 그래서 1차하고 2차를 연립했을 때는 이 1차라고 하는 안에는 x도 1차항, y도 1차항만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여기에서는 하나의 문자로 식을 정리해서 대입을 해주면 무조건 얘는 문자 하나짜리 2차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1차하고 2차를 연립했을 때는 무조건 대입법으로 풉니다. 1차하고 2차 할 때. 그게 제일 좋은 해법입니다. 자, 왜 대입법을 하는지를 느끼라는 거야. 문자 하나를 소거하는 거야. 자, 간단한 예를 들어봅시다. 자, x 더하기 2y는 1이라고 하는 식과 자, 다음을 만족하는 해를 구하래. 그냥 막 만든 거야. 해의 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방법이 중요한 거야. 자, 그러면 위에 있는 1차하고 밑에 있는 2차를 볼 때 x 대신 뭘 대입하면 된다? 1-2y. x 대신 1-2y를 이렇게 대입하면 y에 관한 2차 방정식 나온다. 이해돼?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2차 방정식 풀이하면 됩니다. 인수분해나 근해. 자, 그러면 대입합니다 했기 때문에 x에 대해서만 대입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또 누구에 대해서도 대입할 수 있어? y 대신 뭐라고 쓸 수 있지? y 대신 2분의 1 마이너스 x를 대입해도 되겠지. 자,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x, 2xy는 0을 가지고 x에 대한 2차 방정식을 풀어도 됩니다. 선택지는 대입할 때 두 가지가 있는 거야. 좀 더 대입하기 편한 문자로 등식 변형을 해서 대입하는 선택을 할 수 있다. 감이 와? 그럼 여기서 x가 나왔어. 그럼 그 x 값이 두 개가 나오면 거기다가 각각 대입해서 y 값도 두 개가 나오겠지. 그래서 여기서 하나 나오면 전체 한 쌍의 해가 나오고 여기서 두 개 나오면 전체 두 쌍의 해가 나오고 여기서 실근이 없으면 여기서 전체 실근이 없겠지? 라고 판단하는 거야. 그래서 기본은 1차인 식을 대입해서 2차인 방정식을 풀겠다. 자, 요게 핵심 아이디어입니다. 자, 그렇다면 2차와 2차가 연립했을 때는 어떻게 풉니까? 여기서가 그 문제인 거야. 여기서. 그럼 2차하고 2차가 있을 때는 가감법을 쓸 때도 있고 대입법을 쓸 때도 있어요. 이때는. 그러면 언제는 가감법을 쓰냐? 우리가 문자 하나를 통으로 없애주는 게 목적이라고 그랬잖아. 그치? 그럼 두 식을 더하기나 빼기를 해서 하나의 문자, x의 2차항 또는 1차항, y의 2차항이나 1차항, 이 한 문자 종류를 통으로 없애줄 수 있으면 가감법을 쓰면 돼요. 근데 그런 형태는 극히 드물어. 통으로 없애기가 힘들어, 나오는 식이. 그럼 여기서도 대입법을 우리가 쓰게 되는데 우리가 푸는 2차와 2차가 연립한 식에서는 두 개의 식 중에 하나가 반드시 이렇게 는영꼴의 인수분해가 됩니다. 두 2차식 중에 하나가. x-y, x-2y는 0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 되는 애가 하나가 나와. 그러면 그 인수분해 된 식에서 x가 y일 때를 대입해서 하나 풀고 x가 2y일 때를 대입해서 하나를 푸는 두 가지의 2차 방정식을 풀게 되는 거야. 그래서 는영입니다 라고 하는 식을 찾아서 푸는 게 굉장히 중요한 형태가 돼요. 자,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연립 2차 방정식을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푸는데 가장 중요한 건 1차를 대입할 거다. 2차하고 2차가 연립하면 대입할 1차식을 찾는 게 중요하다. 이게 포인트예요. 대입할 1차를 찾는다. 물론 이제 아주 희한한 형태로 두 합과 곱의식들이 나오는 시환형들도 나오게 될 거야. 그게 크게 어렵게 다가오진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앞에서 풀어봤던 이 형태를 몇 개 연습하고 나면 연립 방정식은 이런 식으로 푸는 거구나. 그걸 느끼고 나면 이 연립 2차 방정식의 기본 체감 난이도는 그렇게 높지 않아요. 앞에서 해왔던 것들처럼 연결을 하면 됩니다. 자, 볼게요. 자, 나와 있는 식이
1차와 2차가 연립됐단 말이야. 그치? 그러면 위에 있는 기억의 식을 변형하면 y는 3x-2예요. 자, 바로 보입니까? 자, 그러면 y 대신 3x-2를 뭐 하자? 대입하자. 자, 그러면 2x제곱 마이너스 3x 여기에 3x-2 다음 3x-2의 제곱은 0을 풀어라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 딱 보고 이거 x에 대한 2차방정식 풀 수 있어 없어? 있잖아. 우리 지금 할 수 있는 거니까 이제 쉽게 된 거야. 그러니까 내가 아는 형태로 왔어. 자, 이제 나머지는 실수 없이 쭉 전개해서 풀면 됩니다. 그러면 2x제곱에 마이너스 6x 플러스 4는 0이 되고 자, x는 1 또는 x는 2라고 하는 해가 나왔어. 자, 그러면 x가 1이면 y는 1. x가 2면 y는 4. 자, 이렇게 해서 1,1과 2,4라는 해를 찾은 거야. 있어? 이해됐어? 자, 일단 2차 방정식의 아주 일반적인 형태를 본 겁니다. 할만합니까? 자, 덧붙이기. 자, 는영이라고 하는 식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다. 는영. 그럼 얘가 인수분해 되나 보면 1, 2, 1, 1, 마마. 니은이 인수분해 됐네. 그러면 얘가 인수분해 했더니 어떤 식이 됐어? x 빼기 y, 2x 빼기 y는 0. 자, 그러면 x가 y랑 같던가 2x가 y랑 같던가의 식과 3x 빼기 y는 2라고 하는 식인 거지. 그러면 이 식에서는 첫 번째 3x-y는 2고요. x는 2입니다. 또는 두 번째 3x-y는 2고요. 2x는 y입니다. 라고 하는 두 개의 연립 1차 방정식의 해석으로도 상관이 없어요. 자, 지금 두 번째 한 말도 이해됩니까? 또는의 의미니까 연립방정식은 기억을 만족하고 그리고 니은도 만족하는 건데 얘를 만족하고 얘를 만족한다. 또는 얘를 만족하고 얘를 만족한다. 이렇게 두 가지의 뜻이 있어요. 왜? 틀렸어? X 어? I Why? 뭐? 괜한 얘기했나? 내가 잘못 봤다. 기억에서 1차식 대입한다. 이거 기억하면 돼. 자, 니은. 자, 누구를 대입할까요? x 대신 y 플러스 4 대입해도 되고 y 대신 x 마이너스 4를 대입해도 됩니다. 자, 그러면 문자가 x도 두 자리, y도 두 자리 뭘 대입하든 난이도는 비슷한 거야. 그럼 여러분들 그냥 넣기 편한 걸로 넣는데 x 대신 대입하는 거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니은의 식이 어떻게 되냐? y 플러스 4의 제곱 플러스 2x y 플러스 y 제곱은 4라고 하는 식으로 된 거야. 자, 그러면 y에 관한 2차 방정식인데 x에 대해서 풀듯이 그대로 풀면 됩니다. y 제곱 이렇게 해서 y가 마이너스 1 또는 y가 마이너스 3이 나온 거야. 그지? y가 마이너스 1이면 x는 3. y가 마이너스 3이면 x는 1. 이렇게 두 쌍이 나왔다는 거야. 그러니까 y에 관한 2차 방정식을 풀면 y의 값들을 얻으면 된다. 이런 뜻이에요. 자, 1차를 대입하여 푼다. 알겠어? 대입하여 푼다. x 대신 대입하는 게 분수 없으니까 편할 거고요. y 대신 대입하는 게 한 자리니까 편할 거다. 자, 12번입니다. 자, 이제는 2차와 2차가 연립되어 있다. 2차와 2차가 연립되어 있을 때는 뭘 먼저 찾아야 되냐?
는 0입니다라고 하는 예를 찾아야 되는 거야. 는 0, 는 0. 는 0을 이용해서 자 기억을 변형합니다. 그럼 기억의 식은 좌변 인수분해하니까 어떻게 됐다? 합, 차. 니은은 똑같아. 자 그러면 첫 번째는 x 더하기 y가 0이던가 두 번째는 x 빼기 y가 0인 거지. 그래서 이 방정식을 이렇게 분리할 수 있다. 첫 번째는 x 더하기 y가 0이고요. 4x제곱 블라블라블라는 0입니다. 또는 x 마이너스 y가 0이고요. 4x제곱 블라블라블라는 0입니다. 이렇게 두 개의 형태로 따로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x 더하기 y가 0입니다를 첫 번째 풀면 x 대신 또는 y 대신 마이너스 x를 대입하면 되겠지. 자 y 대신 마이너스 x를 대입한 식 4x제곱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2x제곱은 9가 되고 x제곱은 9. 따라서 x는 플마 3입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x가 플러스 3이면 y는 마이너스 3. x가 마이너스 3이면 y는 플러스 3이니까 자 이렇게 부호가 서로 반대로 표현되는 거 보여요? 플러스 마이너스와 마이너스 플러스. 그래서 이걸 역부호 동수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둘이 부호가 반대. 자, 두 번째는 x 마이너스 y가 0일 때니까 x 대신 뭐 대입한다? y 대신 x. 자, y 대신 x 대입합시다. 자, 여기다 y 대신 x 대입하면 자, 니은의 식이 4x제곱 플러스 x제곱 마이너스 2x제곱은 9. 3x제곱은 9. 자, x제곱이 3이니까 x는 플마 루트 3. 자, 그러면 x와 y하고 같으니까 y는 플마 루트 3. 부호가 같은 이렇게 x의 순서성이 나오겠다. 자, 그러면 여기서 플러스 루트 3, 플러스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3 두 쌍. 여기서 3과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과 3 두 쌍. 총 4쌍의 해가 등장한 거예요. 4쌍까지 나옵니다. 자, 어떻게 풀었는지 이해되겠니? 자, 그래서 위에 있는 식을 인수분해해서, 자, 얘를 인수분해해서, 요거 대입 두 가지를 푼다. 이런 뜻이에요. 자, 한 번 더. 자, 는 0이 있는 요 식을 가지고 좌변을 인수분해를 시도한다. 자, 그럼 인수분해가 보여야 돼요. x-2y, x 플러스 y는 0으로 인수분해. 자, 그럼 첫 번째는 x 빼기 2y는 0과 x제곱 더하기 2y제곱은 6을 풀어라. 또는 두 번째는 x 더하기 y는 0을 만족하는 애를 가지고 x제곱 더하기 2y제곱은 6을 만족하는 애를 찾아라. 이렇게 두 개의 연립 2차를 이제 대입. 자, 그러면 x 대신 2y를 대입. 자, 그러면 4y제곱, 2y제곱. 6y제곱은 6. y가 플마 1. 그럼 y가 1이면 x는 2. y가 마이너스 1이면 x는 마이너스 2니까 같은 부호 플마 2가 된다. 자, 여기서는 y 대신 마이너스 x 대입하면 y제곱, 2y제곱은 6. 3y제곱. y제곱은 2. 자, y는 플마 루트 2. 자, y하고 x하고 부호 반대. 자, 그러면 x는 마이너스 플러스 루트 2. 자, 이렇게 되겠죠. 자, 둘이 부호 반대일 때는 이런 식으로. 자, 되겠니? 자, 여러분들이 지금 과정에서 앞에 있는 1차와 2차, 지금 2차와 2차를 이 정도까지 기억하고 있으면 연립 방정식, 연립 2차 방정식은 된 겁니다. 조금 더 다른 형태를 보고는 갈 건데 여기까지가 이해가 되면 어느 정도 이제 우리가 목표하는 바는 될 거예요. 여러분 되겠어? 반응이 뚝뚝 미지근하니? 어디가 이해가 안 돼? 이해가 돼? 시간이 되겠어? 민준이 됐니? 선유? 2차 방식 되어 있으면 무조건 둘 중에 하나 그런 형태만 보고 있잖아요. 안 되는 거. 이제 볼 거야 이제. 지금 되는 거에서 봐. 지금 왜 지금 저게 되나 안 되나가 아니라 되고 있네. 자, 1번 인수분해 됩니까? 위에 거 되죠? 밑에는요? 위에 거 되죠? 자, 이제 살짝 변형된 형태를 볼 거예요.
자, 지금 얘는 2차와 2차가 연립된 형태입니다. 2차, 2차. 자, 그런데 대입할 거리가 지금 는영이 있어, 없어? 없다고, 이렇게. 는영이 없을 때가 있어. 자, 그런데 지금 이 제목이 지금 대칭식 이렇게 나온 건 뭐냐면 x하고 y하고 뒤집어 놔도 항상 같은 결과가 나온 식이라는 거야. 개수가 똑같으니까. 자, 그러면 이때는 뭘 이용하냐? 우리가 곱셈 공식 변형을 이용해서 자, x제곱 더하기 y제곱과 xy 항 사이의 연결고리를 찾아야 돼요. 그럼 기억의 식을 어떻게 변형해야 되냐? x 플러스 y의 제곱 마이너스 2xy는 34 또는 x 마이너스 y의 제곱 플러스 2xy는 34 이 둘 중에 하나의 형태로 가야 밑에 있는 xy 항이 얼마입니다에 니은의 힌트를 써먹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앞에 거든 뒤에 거든 상관없어요. xy 항을 만들어내는 곱셈 공식 변형이 필요한 거야. 자, 그러면 기억으로 풀어보면 어떻게 돼? 자, 이 값이 15야. 30 넘어가니까 x 더하기 y의 제곱은 얼마다? 64죠. 그러면 x 더하기 y는 얼마인 거야? 풀마 8인 거야. 얘랑 이제 얘랑 되는 거야. 1차를 이렇게 찾은 거야, 얘는. 1차를. 앞에서는 인수분해로 찾았다면 대입할 1차를 이렇게 찾았다는 얘기인 거야. 그런데 이런 대칭식인에는 x하고 y 이제 그냥 우리가 연산, 암산으로 나와. 더해서 8 곱해서 15 몇몇? 3, 5, 5, 3. 그러니까 얘가 3, 5, 5, 3, xy 순서싸. 그러면 더해서 마이너스 8 곱해서 15는 몇몇? 마이너스 3, 마이너스 5, 마이너스 5, 마이너스 3 이렇게 찾아지게 되는 거야. 합과 곱의 형태가 나와 있으니까 우리가 2차 방정식의 해를 구하고 싶어 하는 거야. 자, 지금 암산으로 나온 거 이해돼요? 이해돼? 이해됐어? 하나 더 해도 돼? 아니야, 여기 봐. 여기서 속뜻은 우리 교재는 이렇게 얘를 이야기할 거야. 자, 곱해서 15이고 더해서 8인 것을 만족하는 애는 우리가 t에 관한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xy라 하자 이렇게 합과 곱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걸 xy가 아닌 제3의 문자로 표현되는 2차 방정식의 두 근이라고 하는 가정이 가능한 거예요. 합과 곱. 그러면 그 2차 방정식은 t제곱 마이너스 합x 플러스 곱은 0 또는 t제곱 마이너스 합x 플러스 곱은 0의 두 근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를 인수분해하면 t 마이너스 3, t 마이너스 5가 되니까 x가 3이면 y는 5, x가 5면 y는 3. 여기서도 t 플러스 3, t 플러스 5로 인수분해가 되니까 x가 마이너스 3이면 y는 마이너스 5, y가 마이너스 3이면 x는 마이너스 5라고 하는 이 근의 해석이 정식으로는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정식으로. 이 말이 좀 힘들 거야. 이 말이. 지금 나와 있는 우리는 xy가 왜 근이야? 여기 나와 있는 xy를 싹 다 알파 베타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싹 다 알파 베타. 알파 베타. 그럼 알파 베타가 더한 게 8이고 곱한 게 15예요. 그러면 우리가 x에 관한 2차 방정식의 두 근 알파 베타 세울 수 있지? 그거 가지고 해를 뽑았다라고 하는 게 정식 과정이라는 거야. 그럼 이 정식 과정을 쌤이 왜 소개하냐 하면 지금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딱딱 떨어지는 더한 거 곱한 거 쉬운 식이니까 다 값이 딱딱 나오는데 이걸 귀찮게 만들면 이런 데다 막 이런 거 나온단 말이야.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더해서 7이고 곱해서 15인 값을 우리는 모르지요. 그러면 더해서 7이고 곱해서 10인 이 두 근은 근의 공식으로 나올 수밖에 없게 돼요. 근이 필요할 때. 그러니까 이 연결이 되는구나를 알고는 있어야 돼. 대부분의 문제는 그냥 여기서 끝나. 우리가 연산을 그냥 암산으로 풀 수 있게 그냥 나오고 끝나. 대부분은. 근데 그게 끝이 아닌 건 알고 있어요. 자, 이걸로 풀어도 답은 똑같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를 택해서 풀어주면 된다. 그 중에는 합이 더 값을 구하기가 편합니다. 차를 구하는 겁니다. 자, 이걸로 한번 볼게요. 어떤 형태가 나오나. 자, 여기 30이니까 x-y의 제곱은 4. 그럼 이제 x-y는 풀마 2. 자, 이렇게 됩니다. 그럼 곱해서 15 뺀 게 2 이렇게 되는 거죠. 뭐 있어?
5, 3, 또 마3, 마5도 여기 있는데 그게 잘 안 보여. 그러니까 합으로 푸는 게 조금 더 나은 거예요. 나오긴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이게 차로 나왔을 때는 이 식을 못 만들어요. 차로 나오면. 얘를 또 대입해서 대입법으로 풀어야 돼요. 그래서 요 식은 조금 비추. 방식은 두 가지가 있지만 그래서 합을 이용한다. 자, 대칭형. 둘 사이의 연결고리 누구? XY양을 찾아. XY양을 대입했다. 그래서 소거한 다음에 1차의 식을 만들어낸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조금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긴 한데 그래서 앞에서 이제 선을 그어줬잖아. 응? 인수분해 되는 형태까지 기억하고 있으면 충분하다고 지금 현재는. 자, 그럼 얘는 어떻게 할까요? 1차하고 2차니까 대입하면 돼, 얘는. 대입하면 다 돼, 1차하고 2차를. 근데 지금 굳이 얘를 조금 더 다른 방향을 보자. 그러면 얘가 x 플러스 y의 제곱 마이너스 2xy. 이런 식으로 변형을 하면 여기 x 더하기 y를 통째로 여기다 넣을 수 있다는 얘기지. 그럼 여기다 통째로 넣으면 4, 그러면 45. 그럼 xy는 마이너스 5? 뭐 15인가? 뭐 이런 식이 하나 더 나오게 되는 거야. 그럼 더해서 2 곱해서 마이너스 15인 xy를 찾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굳이 곱셈 공식 변형을 이용한 식이 더 있어요를 보여주기 위한 연습 문제입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1차하고 2차가 있으면 그냥 기본 해법 알고 있으면 돼. y 대신 대입해서 x에 대한 2차 방정식 풀면 됩니다.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돼요. 자, 그럼 2번에는 어떤 게 하면 될까? 2번에는. 여기에 합이 있고 여기에 제곱이 있잖아. 그렇지? 자, 그러니까 요 x제곱 더하기 y제곱을 x 플러스 y의 제곱 마이너스 2xy로 바꾸면 자, 여기가 x 플러스 y의 제곱 마이너스 2xy 플러스 x 더하기 y. 자, 요게 x 플러스 y의 제곱 마이너스 xy는 1. 자, 그러면 x 더하기 y를 라지 x. x 곱하기 y를 라지 y라고 바꾼다면 요게 x제곱 더하기 x 빼기 y는 2예요. 자, 밑에 있는 식이 x제곱 빼기 y는 1이에요. 자,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2차의 식이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럼 여기서 뭐 하면 되지? y 대신 x제곱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되지. 여기서 이제. 또는 x제곱 빼기 y가 1이니까 요게 1이에요. 라고 하는 식이 나오게 되지. 그러면 x는 1입니다. 라고 하는 식이 나오게 돼. x 더하기 y는 1입니다. 그럼 x 더하기 y가 1인 거 이용해서 대입하면 xy식이 또 나오게 되는 거예요. xy는 얼마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다소 귀찮은 덩어리입니다. 지금 2번이. 합의 값과 곱의 값을 연립방정식의 형태로 다시 한번 전환해서 와야 되는 그런 형태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뭔가를 지금 한 번에 소거할 수가 없어. 그래서 쉽지 않은 문제. 자, 이거는 선생님 그냥 얘기 듣고 넘기셔도 돼요. 지금. 자, 일단 필수예제 13번은 이런 게 있어 라고 하는 이제 해설로 넘어가신다면 자, 이제 14번은 이런 건 여러분들이 해석해서 앞에서 배운 과정으로 연결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자, 문제를 한번 읽어보면 연립방정식이 오직 한 쌍의 해를 갖는다. 자, 1차하고 2차가 연립되어 있는데 최종적으로 한 쌍의 해를 가져야 된대. 그럼 얘들아 생각해봐. 만약에 여기 지금 K라고 써있지만 이게 상수라면 어떤 과정으로 우리가 해를 구하러 갔지? 1차하고 2차니까 대입했잖아. 그렇지? 그러면 X 대신 대입하는 게 편하니? Y 대신 대입하는 게 편하니? X 대신 대입하는 게 편하겠지. 한 군데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기억의 식에서 X를 마이너스 Y 더하기 K라고 변형해서 이렇게 대입할 거 아니야? 그러면 대입한 식의 모습이 Y에 관한 몇 차식이다? 2차식이다, 얘가.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해석이라는 거야. 항상 2차를 우리가 잘 해석하는 거야. 여기서 나올 수 있는 형태는 해의 종류가 몇 가지? 3가지. 서로 다른 두 실근 Y가 있을 수 있고, 중근 Y가 있을 수 있고, 허근 Y가 있을 수 있겠지. 그럼 여기서 Y가 2개면 최종적으로 XY 순서쌍은 몇 개가 나오겠어? 2쌍 나오겠지, 2쌍. Y에다 2개 대입하면 X 2개 나올 거 아니야?
그럼 여기서 중근을 나오면 최종 몇 쌍 나오겠어? 한 쌍 나오겠지? 여기서 허근이면 해 나와 안 나와? 여기서 허근인 애가 나오겠지? 식은 안 나올 거 아니야? 자, 그러면 오직 한 쌍의 해를 갖는다는 건 이 중에서 뭐 얘기하는 거야? 얘잖아, 얘. 중근이잖아, 그치? 그래서 뭐로 풀어야 돼? 중근. 뭐 해야 돼? 판별식은. 이거 풀라고. 판별식이 뭐였어? 판별식이 뭘 판별하는 거야? 근의 개수. 근의 개수. 어? 판별식의 양수는 뭐였어? 서로 다른 두 실근. 판별식이 0이면 중근.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근이. 서로 다른 두 허근. 판별식은 뭐였니? 생긴 게. B제곱 마이너스 4AC. 4분의 D도 생각나? 4분의 D. B 다시 제곱. 자, 이제 여기서 이제 판별식을 쓸 준비를 해라 이런 뜻인 거야. 연립 2차에서도 한 쌍의 해를 갖는다. 아, 여기서 y가 하나일 거구나. 판별식은요.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2차 방정식에서 판별식을 써야 됩니다를 끄집어낼 수 있냐 소리야. 2차 함수에서도 마찬가지, 3차 방정식에서도 마찬가지. 최종적으로 2차를 해석할 때는 판별식이다. 자, 그러면 전개를 해서 어떤 판별식이 나오나 봅시다. 자, 그러면 마이너스 y제곱 마이너스 2y제곱 플러스 2ky 마이너스 3은 0. 자, 그러면 마이너스 3y제곱 마이너스 1을 곱해서 자, 다음과 같이 짝수 판별식 b-제곱 마이너스 ac는 0. 자, 그래서 k의 값은 풀마 3이에요. 이게 최종적인 답이 되는 거예요. 자, 정리하자. 1차하고 2차를 연립할 때는 1차를 대입해서 풀 거야. 그럼 내가 푸는 건 어떤 한 문자에 관한 2차 방정식이야. 그러면 2차 방정식에 갖는 근의 종류는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쌍의 해를 가져라 라고 했으니까 판별식은 0이하를 풀 거야. 이 계획을 얘기해. 알겠어? 자, 머릿속으로 문제 풀이의 로드맵을 구상해 보세요. 자, 어떻게 할 거다? 기억의 식을 니은에 대입하면 문자 하나에 관한 2차식이 되고 판별식은 0으로 풀 거다. 그게 떠오르냐? 이런 소리인 거야. 되겠니? 일단 해봐. 여기 뭐랄까. 자, 15번. 자, 뭐 이제 활용 문제인데요. 식 두 개 만들어내는 게임입니다. 지름 13인 원에 내접하는 직사각형 둘레 길이가 34다. 지름이 34래요. 이거 동그라미 그려볼까요? 안 그려지네? 근데 이렇게 나오면 어떡해? 속이 비어야지. 비어있는 게 나와야 되는데. 색깔 때문에 그랬나? 지름이 13인 원에 내접하는 직사각형. 이제 그림이 있으면 친절해서도 이제 잘 보일 텐데, 그림을 그려야겠지. 자, 그러면 지름을 어디다 그려주면 되냐? 이 바로 직사각형의 대각선이 지름이죠. 자, 그럼 여기가 얼마래? 13. 자, 둘레가 34래요. 그럼 둘레 길이를 문자로 써야 돼. 둘레 중에 가로하고 세로를 표현해볼까? 가로, 세로. x와 y. 자, 그러면 x하고 y에 관한 식을 만들어 봅시다. 첫 번째, x 더하기 y는 얼마입니까? 17. 자, 두 번째 식은 뭐가 나와야 돼요? 피타고라스.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3의 제곱. 됐죠? 자, 그러면 대입하면 되는 거 되겠죠? 1차하고 2차니까 1차, 2차는 이제 무난하게 풀어야 돼. 대입해서 풀면 된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중에 대입하지 않아도 좀 쉽게 갈 수가 있죠. 빗변 13인 피타고라스. 몇 대 몇이야? 5대 12대 13이죠. 가로, 세로 길이. 가로가 세로보다 길다 했으니까
가로가 12, 세로는 5예요.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이렇게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이용할 때는 피타고라스의 수가 주로 나옵니다. 알고 그냥 대입하는 게 편해요. 자, 다음에 연립방정식이 실근을 가질 때 어디에서 지금 보라는 거야? 실근을 가질 때는 어떻게 풀 거야? 둘 중에 하나에서 대입해서 풀 거야. 2차에서 실근을 가질 거야. 그럼 판별식이 0보다 어떨 거야? 그거는 같을 거야. 아, 이렇게 풀라는 거구나. 자, 그러면 가자. 누구 대신 대입할래? y 대신 대입할까? x, y는 다음과 같다. 자, 그러면 2a 플러스 1x 마이너스 x제곱은 a제곱 더하기 3이 되고요. 자, 우변으로 넘기고 자, 여기서 판별식을 쓰자. 판별식 b 제곱 마이너스 4a c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거 정리하면 4a 제곱 플러스 4 마이너스 4a 제곱 마이너스 12는 0 이상. 전개 막 했어. 4a는 11 이상, a는 4분의 11 이상. 최소의 정수값은 3, 뭐 이렇게 되겠네. 그러니까 흐름을 느껴 놓으시면 됩니다. 흐름. 대입해서 2차에서 판별식 쓸 거야. 50 이상인 두 자리 자연수에서 각 자리 숫자의 제곱의 합은 73이고요. 1의 자리, 10의 자리 바꾼 수와 처음 수의 합은 121이다. 처음 수를 구하세요. 처음 수 x 곱하기 y. x 곱하기 y인 거네. 10의 자리 x, 1의 자리 y인 두 수라고 해볼까? 자, 50 이상이래요. 50 이상이니까 y, x는 5 이상이 되겠지. 각 자리 숫자의 제곱의 합. 각 자리 숫자의 제곱의 합은 73이고. 자, 두 번째. 1의 자리와 10의 자리를 바꾼 수는 y10x인데 처음 수의 합, 두 수의 합이 121이래요. 자, 그럼 여기를 xy 더하기 yx는 121. 이거 맞아, 틀려? 어떻게 써야 되지? 그렇지. 요 xy가 10의 자리가 x니까 10x 더하기 y가 되고 얘는 10y 플러스 x라고 해야 원래의 그 숫자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두 개의 식을 만들어라. 11x, 11y는 121이니까 양변을 11로 나누면 x 더하기 y는 11입니다. 이렇게 해서 1차와 2차를 연립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정도 이제 x가 5 이상이니까 때려 넣으면 됩니다. 이런 거. 5, 6 넣고 그 다음 6, 5 넣고 뭐 끝나겠죠, 이제? 몇 개 하면. 그래서 이런 식은 대입해서 푸는 게 정석이지만 넣어보는 것도 괜찮다. 적절하게. 원래 이제 방정식의 풀이는 대입해서 푸는 거기 때문에 괜찮아요. 한 변 길이가 10인 마름모 두 대각선 길이의 차가 4루트 5. 자, 마름모란 두 대각선이 이렇게 수직으로 수직 2등분하는 도형이 마름모입니다. 자, 그러면 한 변 길이가 10이고요. 두 대각선이 긴 변, 짧은 변이라고 하자. 자, 그러면 y, x 빼기 y가 4루트 5예요. 다음은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0의 제곱이에요. 되겠죠? 자, 그럼 이걸 가지고 뭐 구하래? 두 대각선 길이의 합이니까 2y 더하기 2x. 질문은 2x 더하기 y가 얼마입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두 개를 이용해서 얘만 찾아도 되는데 xy항이 없기 때문에 얘만 찾는 건 귀찮고요. 그냥 연립방정식 푸는 게 나을 겁니다. 됐다 이제. 자, 이제 마지막에 나오고 있는 이런 내용은 이제 공통인 근을 갖는다. 이 공통근이 사실은 조금 어려워요. 여기가. 의미 자체는. 마지막 해석이 좀 어려운데 문자로 나와 있는 식을 여러분들이 이제 해석하는 게 아직은 거기까지 좀 적응되지 않은 상태거든. 자, 일단 근데 선생님 설명은 공통인 근 자체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 설명할게요. 공통인 근. 얘들아, 두 개의 2차 방정식이 한 개의 공통인 근을 갖는다. 직관적으로 해석됩니까?
일단 공통인 근이 뭐야? 연립방정식이 해야 공통인 근이 둘이 같이 갖고 있는 근. 근데 둘이 한 개를 갖고 있대. 2차 방정식이. 그럼 이제 그 한 개의 공통인 근을 알파라고 하자. 자, 그러면 여기도 근이고 여기도 근이니까 알파 제곱 더하기 k 알파 마이너스 2는 0이라는 식과 알파 제곱 더하기 2알파 빼기 k는 0이라고 하는 두 번째 식 이렇게 만들어질 거야. 그렇지? 그럼 우리 눈에는 지금 기억과 니은은 알파와 k라고 하는 두 문자가 들어간 연립 2차 방정식의 구조가 된 겁니다. 이것도. 응? 둘을 동시에 만족하는 알파를 추적하는 거잖아. 지금. 또는 k를 추적하는 거잖아. 그러면 이때 앞에서 이야기한 대로 자 변형할 1차가 있습니까? 응? k 대신 대입하면 되긴 되잖아. 그치? 다음 소거법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소거법. 2차인 항인 알파 제곱을 이렇게 빼주면 알파 제곱이 소거되고 얘는 공통인 근을 갈 문제는 소거했을 때가 되게 편한 식이 나오거든. 2차 항을 소거하면 이런 식이 나와요. 자, 그러면 k-2가 공통 인수니까 자, 다음과 같은 식으로 최종 결론이 나온 거야. 보이겠어? 자, 그러면 해석입니다. 여러분들 조심해야 되는 게 해석이라고 했는데 곱해서 0이니까 얘가 0입니다. 또는 얘가 0입니다라고 하는 두 가지 해석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그 두 개의 모습을 첫 번째 k는 2입니다. 또는 두 번째 알파는 마이너스 1입니다. 자, 그러면 k가 2인 상황에 대해서 대입해봐. k가 2면 여기가 2x고 여기가 2가 되면 무슨 식이 됐어? k가 2면 두 식이 같아졌지. k가 2면 두 개의 식이 일치야. 두 식이 일치하면 공통근이 하나인가? 두 개이지. 실근이어도 두 개고 허근이어도 두 개고. 그러면 얘는 안 된다. 그러면 알파가 마이너스 1인 게 맞군요. 즉 공통인 근이 마이너스 1인 게 맞군요. 그럼 공통인 근이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기억이나 니은의 자리에 알파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됩니다. 둘 다 성립합니다. 따라서 k는 마이너스 1입니다. 라고 하는 식이 얻어지게 됩니다. 자, 기억과 니은이 연립 2차 방정식의 구조지만 왜 뺐냐 하면 사실은 1차의 식을 여기서 1차의 식으로 k는 알파 제곱 더하기 2알파입니다를 대입하는 순간 알파에 관한 3차 방정식이 만들어지게 돼요. 전개하면 또 귀찮아지 이게. 그래서 뺐는데 또 다른 숨어진 의미는 이 공통근입니다라고 하는 이 존재 때문에 그래요. 공통근. 자, 이 숫자 가지고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어떤 하나의 방정식이 다음과 같이 생겼어. 또 다른 방정식이 이렇게 생겼어. 자, 두 개의 방정식이 가지고 있는 공통근이 얼마입니까? 1인 거야. 그러면 이 두 개의 식을 더해. 자, 두 개의 식 더하는 거 보이죠? 공통 인수니까 묶어준 거야. 두 개의 식을 빼. 자, 두 개의 식을 더하거나 빼더라도 이 공통근이라고 하는 애는 묶이기 때문에 최종 더하기나 뺀 식에 그 공통근 사라져 안 사라져? 안 사라져. 그러면 우리가 식을 소거한다, 대입한다 다 목적은 문자 하나를 소거하는 것도 있지만 수학에서는 복잡한 식을 푸는 것보다 간단한 식을 푸는 게 훨씬 쉽죠. 그러면 저 식을 어떻게 한 게 제일 간단해지겠어? 빼는 게 제일 간단한 거지. 빼는 게. 우리 수학에서는 빼야지 더 작아지잖아, 덩어리가. 자, 그러니까 이 주어진 식을 뺐을 때, 두 개의 식을 뺐을 때에도 공통근은 사라지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 공통근의 추적이 가능한 거야. 대입을 통한 3차로 키우는 것보다
뺐을 때가 더 쉽다. 그래서 공통인 근에 대한 문제가 나오면 그 식은 각각의 공통근을 대입한 걸 빼는 식을 우리가 주로 풀게 됩니다. 빼는 거. 빼는 게 만병통치약은 아니야. 희한한 애도 있어. 근데 우리는 빼는 것만 기억하면 되는데. 그래서 빼는 이유를 선생님이 추가로 더 부연 설명을 한 겁니다. 공통근을 가진 문제들은 각각의 식을 뺐을 때가 더 편하다. 자, 근데 이제 뺀 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더 신경 써야 되는 건 아까 그거 있잖아요. 마지막 해석. 둘을 곱해서 는 0입니다 라고 하는 식이 나왔을 때는 항상 앞에 게 0 또는 두 번째 게 0이기 때문에 두 가지를 분리해서 푸는데 둘 다 될 수도 있고 둘 중에 하나만 될 수도 있는 거야 항상. 우리 수학에서 많이 나오는 식인 거죠. A, B는 0입니다 라고 하는 건 A는 0 또는 B는 0이라고 하잖아. A는 0 또는 B는 0. 이것의 실체는 0, 0, 0, 0 아닌 거, 0 아닌 거, 0. 세 가지를 다 말하고 있는 거야. 또는에 대한 뜻은 그건 거야. 그래서 또는이 나왔을 때는 우리가 방정식에서 해를 뽑고 끝나는 게 주로 하던 일인데 앞으로 또는에 대한 해석이 나오면 그 케이스를 각각 하나씩 더 확인을 해야 된다. 그게 이 식의 해석에 대한. 되겠습니까? 공통분 문제도 뺀다 정도를 기억하고 가시면 좋아요. 자, 여기까지가 끝.